바로 같은 날이었는데요. 전 세계적으로 기술주가 막 오르던 그날, 아시아의 새 경제 대국에서는 정말 완전히 다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. 일본은 그야말로 폭등을 했고요. 한국은 거의 제자리 걸음, 그리고 중국은 아주 힘겨운 싸움을 벌였죠. 오늘 왜 이런 세 가지 다른 이야기가 쓰였는지 그 속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죠. 사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세 시장 모두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.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정말 정반대였습니다. 이 그림이 그날의 상황을 딱 요약해 주네요. 한쪽은 로켓처럼 하늘로 솟아오르는데 다른 한쪽은 무거운 닻에 발목이 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신세였죠.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? 그럼 먼저 그날의 가장 큰 승자였던 일본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이건 그야말로 놀라운 급등이었습니다. 니케이 지수가 무려 2% 넘게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그냥 갈아치워 버렸습니다. 자,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도대체 이 자신감이 어디서 왔냐는 건데요. 이 상승세의 상당 부분은 아주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 핵심은 바로 정치적 안정감이었습니다. 투자자들이 보기에 선거에서 압승한 새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팍팍 풀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. 예를 들어서 식료품세를 없앤다. 그럼 당연히 소비가 늘겠죠. 또 정부가 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면 경기가 부양될 거고요. 투자자들은 바로 이런 정책들이 보면서 앞으로 기업들 돈 벌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겠구나, 여기에 베팅을 한 겁니다. 이런 국내의 뜨거운 기대감에다가 마침 전 세계적인 AI 열풍이라는 기름이 확 부어진 거죠. 그러면서 기술주, 통신주 같은 특정 섹터의 주가가 그야말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프트뱅크입니다. 자회사인 암홀딩스를 둘러싼 이 AI 열풍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아주 제대로 입었습니다. 하루 만에 주가가 10% 넘게 폭발해버렸습니다. 정말 대단하죠? 그런데 이 랠리가 시장 전체에 퍼진 건 아니었습니다. 특히 혼다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쪽은 전기차 판매도 주춤하고 관세 문제까지 겹치면서 상당한 역풍을 맞았습니다.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모순이 하나 보입니다. 투자자들을 이렇게 환호하게 만든 바로 그 경기부양책이 신용평가사들 눈에는 이러다 나라 빚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는 경고등을 켜게 만든 거죠. 참 아이러니하죠? 자, 이렇게 일본이 뜨거운 랠리를 펼치고 있는 동안 바로 옆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. 시장 전체가 막 오르는 분위기 대신에 한쪽에서 돈을 빼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아주 거대한 자금 이동, 그러니까 순환매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.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. 일본이 정부 정책 같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의 거시적인 이야기였다면 한국은 기업 하나하나의 가치를 뜯어보는 바텀업 방식의 미시적인 이야기였던 겁니다. 이 움직임의 배경에는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.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정부가 기업들한테 주주들을 위해서 주가 좀 올리세요 하고 약간 압박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돈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죠. 그동안 잘 나가던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기술주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금융이나 건설 같은 업종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. 이런 종목들을 보통 저 PBR, 그러니까 기업의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가치주라고 부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중국도 사실은 이 기술주 랠리의 파도를 타고 싶었을 텐데 아주 강력한 닻에 발목이 잡힌 그런 형국이었습니다. 시장을 이렇게 쥐누른 가장 큰 무게추는 바로 침체에 빠진 부동산 부문이었습니다. S&P 같은 곳에서 암울한 전망을 내놓으니까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어 버린 거죠.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중국 정부의 대응입니다. 부동산이라는 큰 악재에 맞서서 오히려 기술 자립에 대한 의지를 더 강력하게 밀어붙인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중국 시장의 긴장감과 또 성공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이렇게 엄청난 악재 속에서도 SMIC 같은 국가대표 기술 기업들은 정말 놀라운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서 과연 어떤 큰 그림이 완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단 하루 동안 우리는 세 가지의 아주 독특한 경제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걸 목격한 겁니다. 하나는
정부 주도의 부양책이었고, 또 하나는 내부로부터의 기업 개혁, 그리고 마지막은 국내의 거대한 위기에 맞선 기술 집중이었습니다. 결국 하루 동안 펼쳐진 이 세 개의 다른 이야기는요, 미래 성장을 위한 세 가지 다른 전략을 보여주는 겁니다. 정부가 앞에서 끌어주는 길, 내부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나아가는 길, 그리고 거대한 위기에 맞서서 특정 분야에 올인하는 길.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경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과연 어떤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